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책으로 153쪽이죠. 153쪽, 그러니까 3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국토개혁법 내용은 간단히 큰 틀은 짚고 가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44쪽 프린트물의 1쪽 보시고요. 그러니까 44쪽 프린트물의 1쪽 있습니다. 그러니까 1쪽에 1-2번,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체계가 있죠. 먼저 체계 가기 전에, 그러니까 공법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죠. 국토부 장관, 또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법입니다. 공법 전부 다죠. 그러니까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개발사업, 개발법, 그러니까 정비사업, 정비법 다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국토이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이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관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건축법,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들어온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5번 주택법, 그러니까 집 30채 이상 지을 때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관청에 가서 허가, 이제 여기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농지법, 그러니까 논밭, 지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공법 전체이죠. 근데 이제 국토개혁법이 이 계획, 그다음에 허가받아야 된다. 두 가지의 가장 기본 틀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체계.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을 수 있는 땅, 개발 땅. 그러니까 푸르게 보존해야 될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개발 땅,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7글자로 다 넣을 수 있죠.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인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 세종과 제주는 특별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물론 이제 옹진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충청남도 다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다 넣으면 7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은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특광시군 단위로 법을 운영하는 거죠. 국민 생활권에게 맞춰서 법을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군은 군이죠. 그래서 전국 161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그것을 3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전한다가 중요한 거죠. 이거 3기 신도시 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계획에는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뭐도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이 서울시에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8가지, 앞글자 8개.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그러니까 개발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 용용용, 입지, 기계정 이 8가지는 그러니까 특별시장지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50가지,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서울 도로공사 10건만 잡아도 기반시설만 500건이죠. 산수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4000건이 되는 겁니다. 그 한 건마다 2년, 3년 예산 5억, 8억 써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계획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정,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시설, 이제 도로 만든다 결정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 그 도시군계획 시설, 도로 공사를 하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비 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세 가지 다 도시군계획에서 나온 사업이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공법에서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같은 얘기죠. 금지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문제 이상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이 계획에서 빠져나간 게 그러니까 2번 개발법, 3번 정비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발 땅 손댈 때 허가받아야 된다. 땅 손댈 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법. 집 3집채 허가 승인받아야 된다. 주택법. 논밭 손댈 때 허가받아야 된다. 농지법이 있는 거죠. 그 기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사항이,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가벼운 것들은 허가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허가 기준과 절차가 이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를 아예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막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특별하면, 그러니까 개발할 때,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는데, 개발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이고, 그 중에 지금 개발행위 내용을 보시는 중이죠. 책 보시면 이제 다시 와서요. 책에 이제 153쪽이죠. 153쪽, 그러니까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따라서 당연히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 5장 선착순 쥐어잡기가 아니라 허가 신청을 넣고, 그다음에 뭐 곧 보실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려니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겠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인 거고, 뭐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을 때 허가받아야 된다.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안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택법 승인받아야 된다. 지역 주택시장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기준까지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제 책 153쪽인데 기준을 먼저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154쪽이요. 153쪽은 곧 볼 거고, 154쪽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반괄호 1번, 허가 기준 표시요. 허가 기준.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에 기준 표시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 변경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수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표시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개발행위의 규모 위에다가 형질 변경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5가지가 있죠. 네, 뭐 지난주 얘기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음들은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죠. 허가받아야 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손대서 뭐 건물을 짓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공작물의 설치. 뭐 그냥 앞쪽에 있었고요. 땅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땅을 손대는 거죠. 형태와 성질을 바꾼다. 형질 변경.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토석 채취.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토지 분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등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건축물, 공작물이지만, 건축물, 공작물은 무슨 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그건 이제 건축법 따르면 되고,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형질 변경. 어디서 한 빨갛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 아래 표는 좀 이따 보시고, 다음 쪽 와서요. 155쪽에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계획 표시요. 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표시요.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3번 도중계획 사업 표시요.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사업에다가 숫자 3 쓰시고요. 우선 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개똥이가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 옆집, 아랫집을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 주변지역에 토지용실대, 토지용계,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제 배수 등 주변 환경, 표시요.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준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 형질 변경 규모는 아직 안 받고, 그러니까 2번, 3번 뭐 당연한 얘기죠.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사적 개발이 공적 계획, 공적 방침에 어긋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은 3번 그 공익 사업 3가지가 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뭐 근데 나중에 아시게 되고. 아무튼 공익사업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4번 뭐라고 하고요?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러니까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다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습니다. 개발했으니까 그 사람 다니고 관계된 사람 다니고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뒤로는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 깨트리는 개발 안 되고 시설 모자라는 개발 안 된다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한 세트로 가야 된다. 그건 이제 기본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밥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김밥집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밥 맛있게 싸주세요. 예, 맛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이제 딱 와서 딱 썰어갖고 딱 왔는데 하얀 밥만 있어요. 무슨 김밥이 이래요? 그러니까 단무지는요. 그러니까 김밥이 좀 쌌어요. 단무지는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단무지 한 가닥에 200원. 시금치는요. 한 묶음 찍어서 이거 300원. 뭐 그렇게 해서 김밥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그다음에 단무지 따로 먹고 그래요? 아니죠. 세트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개발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어디 김밥 찍어서 하얀 밥만 있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개발만 하는 거 안 된다고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형질 변경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뭐 너무 바짝 붙였었군요. 형질 변경 규모요. 그 이제 154쪽 아래죠. 154쪽 아래 동그라미 1번. 그 나머지 3줄은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 표시요. 10,000제곱미터 미만 표시요. 미만.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3만 표시요. 30,000제곱미터 미만. 보존녹지 5,000 표시요.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관리지역 30,000제곱미터 표시요. 30,000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 표시요. 30,000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표시요.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6줄로 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 더 쓰자고요. 154쪽 아래에 다음을 쓰자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3줄이긴 한데 4줄이 되는군요. 4줄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지를 아시면은 외우는 게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5,000, 1만, 그러니까 3만 미만, 그러니까 3만에다가 그러니까 공, 관, 농 쓰시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5,000에 해당하는 게 2가지가 있고, 만에 해당하는 게 4가지가 있고, 3만에 해당하는 게 3가지가 있죠.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으로 가자고요. 한 번만 쓰시면 됐고, 그러니까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3만 공간농이 있죠. 그냥 5천만 3만 공간농만 하시면 나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0제곱미터가 축구장 하나, 그러니까 축구장 3개까지 손댈 수 있습니다. 근데 5천만, 3만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여기는 축구장 반 토막만 손댈 수가 있어요. 10만 제곱미터 가진 땅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10만 다 손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5천이나 만이나
3만 미만까지만 손댈 수 있다. 이것 이상으로 가려면 공적 개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개발 사업으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여기는 축구장 반 토막만 손댈 수 있다. 조금만 손대라.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개발하자는 땅인데 조금만 손대라는 거예요. 보전 땅이니까 조금만 손대라는 거예요. 보전 땅이니까 조금만 손대라는 거죠.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는 거고요. 안 써도 다 조금만 아시면 아시는 거고요. 5천만 3만 공간농만 소리 내시면 다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나머지 부스레기들이요. 도시지역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농이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요? 3만 5천만 3만 공간농이 있죠. 그다음에 녹지지역에 3가지 뭐가 있고요. 자생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주상공농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전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뭐 이런 거 다 하실 필요 없고 이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6줄로 외우셔도 되고, 근데 6줄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 3줄이요.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가려면 공적 개발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5천 보전, 나머지 도시역에 나머지 부스레기들 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10번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3만 공간농, 5천만 3만 공간농 미만까지만 허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고 먼저 숫자 갖고도 한두 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허가 기준을 조금 더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쪽이요. 155쪽에 방과로 3번 허가 기준 표시요. 허가 기준의 구분. 그러니까 개발이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 표시요.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스 1번 시가화 표시요. 시가화 용도 땡땡. 그러니까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 개발인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 표시요. 주거지역. 상업 표시요. 상업지역. 공업 표시요. 공업지역. 2번 유보 표시요. 유보 용도. 그러니까 도시개인의 시민을 통해서 개발인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표시요. 강화 또는 완화하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표시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표시요. 생산관리. 자연녹지 표시요. 자연녹지 지역. 그러니까 그 2번 오른쪽 날개에다가 그러니까 중간 땅 쓰시고요. 지금 2번이 유보 용도이죠. 2번이 유보 용도인데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중간 땅. 그다음에 용도지역 흐름에 맞게 고치면 개생자가 아니라 자개생이죠. 자개생 쓰시고요. 중간 땅 자개생. 그러니까 3번 보전 표시요. 보전 용도. 도시개인의 시민을 통해서 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뒤에 끝 읽지 마시고요. 읽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프린트물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넘어와서 44쪽의 4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44쪽의 4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1-6 44쪽의 4쪽이요. 그러니까 1-6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죠. 첫 번째 표요. 첫 번째 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법에서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9가지, 도시지역을 4가지 뭐로 나누고요.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주상공로, 개생보, 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주상공로, 그다음에 관리지역의 개생보, 그다음에 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 21가지로 나누게 되고 네 번째 칸과 5번째 칸이 시험에 300번이 나왔다고요. 네 번째 칸 주상공, 기개발지, 녹개, 우선보전 개발 가능, 생보농자, 보전 용도. 5번째 칸 주상공, 녹간농자가 있죠.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용도 지역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9가지 용도 지역을 이제 관청에서 할 때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나눠서 구분하는 거죠.
이미 네 번째 칸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뭐가 있고요. 주상공까지는 이미 개발 다 끝난 땅이죠. 도관농자 농자는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보전 땅이죠. 계생보가 도농자 농자 생보농자 그러니까 농자 생보농자는 무슨 땅이고요. 보전 땅이죠. 가운데 녹계는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생보농자보다는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녹계가 됩니다.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시험에 엄청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쓰면 그러니까 주상공 녹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생보는 한 글자 뭐예요? 관리지역이죠. 농자가 있습니다. 세 덩어리로 나누면 네 번째 칸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다섯 번째 칸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주상공이 아닌 나머지 땅을 부를 때 녹, 계생보, 농자, 녹계, 생보농자 다 낭비죠. 계생보는 한 글자 뭐가 되고요? 관이 되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뭐가 있고요? 녹관농자가 있죠. 아무튼 뭔가 주상공에서 뭐 한다 15번, 녹계에서 뭐 한다 10번, 생보농자 뭐 한다 5번, 녹관농자에서 뭐 한다 25번, 60번이 써져 있고 각각마다 5번 이상씩 나왔다고요. 시험에 300번이 나온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법 끝날 때까지 이제 오늘 주 시간에 농지법 하겠습니다만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간다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는 공법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책 다시 와서요. 책에 와서 155조 딱 여기 한 군데 뭐 여기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간 이제 어디 한 군데 이제 두 번째는 초점 아니고요. 딱 두 군데에서만 이 기본 그림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달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상공록, 그러니까 계생보, 농자가 있는데 이거 다 쓰지 마세요. 그냥 자생계생만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자생보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녹지, 옆으로 쓰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책에 써진 걸로 보니까 155쪽에 방과로 3번 허가 기준에 구분해서 1번 시가와 용도는 뻔한 거죠.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고요? 주상공은 이미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이고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차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만 2번 1번 시가화 건물이 시가지로 변화되었다고요. 또 아니면 변화될 땅이라고요. 건물이 꽉 차 있다고요. 3번 보전 콘크리트 붙지 마라. 사람을 사니까 요만큼은 지을 수 있다. 그 중간 땅 유보 용도가 여기서는 세 가지 뭐라고요? 예, 무슨 책이 써진 거라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썼죠. 세 글자 자기생이라고요. 자기생 여기에서만 자기생 세 가지가 뭐가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시가와 용도 자기생이 뭐고요? 그러니까 유보 용도 나머지가 뭐고요? 보전 용도로 돼 있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를 적용하지 않고 뭐 주상공은 읽을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만 중간 땅을 뭐로 정하고 있다고요? 자개생으로 정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만 중간 땅이 자개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과 3번, 박스에 2번 유보 용도는 첫째 주 끝에 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그것 갖고도 시험 나왔는데 이를 해보시자고요. 여기가 시가화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보 땅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보전 땅입니다. 시가화 땅은 건물이 뭐 높겠죠. 30층 상가가 있습니다. 보전 땅은 1층 뭐 농어가주택, 정미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유보 용도는 자기생 녹지지역 나중에 아십니다. 녹지지역 4층 이하, 관리지역 다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유보 용도 지역은 여기는 다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죠. 그래서 4층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보 용도죠. 유보 용도 지역인데 그 유보 용도 지역에 A 땅, B 땅, C 땅 있다고요. 유보 용도 지역 기본은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인데 뭐 그라데이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을 하시는데
남성분들도 화장하시니까 그 옛날 가수 키메라라고 있습니다. 막 빨간 띠, 뭐 파란 띠 막 이렇게 막 거의 뭐 팔색조 무슨 새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럽게 색깔이 싹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기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이 부드럽게 쭉 변해가죠. 여기도 부드럽게 나가자고요. 딱 끊어서 여기는 30층, 여기는 4층, 여기는 4층, 여기는 1층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유보 용도 지역 중에서도 그러니까 A쪽이면 2층으로 하자고요. 6층으로 하자고요. 6층으로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부드럽게 가겠죠. 그러면 유보 용도 지역 중에서도 C면은 그러니까 3층으로 하자고요. 10층으로 하자고요. 3층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 어떤 시가지 흐름들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는 더 짙게 해줍니다. 유보 용도 지역 중에서도 더 짙게 한다. 행위 제한을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죠. 여기는 원래 4층이 한데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예요? 완화한 거죠. 아니 강화한 거죠. 미안합니다. 완화, 강화. 그래서 중간 땅이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아무튼 결론. 여기서 중간 땅이 뭐라고요? 자기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생입니다. 자기생이면 됐지. 뭐 이 나머지 것들을 짚어서 읽을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다고요. 시가와 땅 주상공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만 중간 땅이 자기생이다. 양보라 4번 성장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155쪽 아래 반과로 4번이요. 성장 관리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뭐 자리가 없네요. 155쪽 아래나 그러니까 155쪽 제일 위나 아무튼 반과로 4번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한 겁니다. 뭐 지난주에 뭐 길게 했었고 마르고 닳도록 했었고 관청에서 단지를 정하고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냅니다. 그러면 개인은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완화, 건물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돼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에 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축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죠. 이효리 춤선생은 길건, 단지 도면에는 뭐예요? 기건이 들어가야죠. 이건 쓰시고요.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된다. 요 한색이지만 쓰시자고요. 반과로 4번이 그 뜻이라고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도면에는 기건은 들어가야 된다. 먼저 요거면 됐고요. 이 취지를 아시면 되고 자리가 좁은데 하나만 더 쓰면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단지를 지정하냐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선 쓰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 대해서 단지를 지정하는데 그 단지에 대한 도면, 단지 이름은 따로 없어요. 단지 이름은 따로 없고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데 도면은 그러니까 개발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겠다, 관리하겠다,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아무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서울 같은 곳은 빈자리 없이 다 개발 끝났죠. 그래서 뭐 여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뭐 하남이라든지 그러니까 광주시라든지 그쪽에 이제 일부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꼬불탕 도로가 있어요. 근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됐으면 길이 꼬불탕 할 리가 없죠.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안 돼서 땅이 삐뚤삐뚤하다고요. 그 뭐 이제 지속도에서 가끔 보시는 삐뚤삐뚤한 땅입니다. 건물들을 짓는데 여기 사람 땅이 이렇게 땅이 길쭉해요. 이렇게 길쭉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려고 합니다. 이 사람 땅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요렇게 짓겠죠. 이 사람 땅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짓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은 여기 요만큼 있어요. 요렇게 짓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은 땅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을 거고요.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지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을 거고요. 또 뭐 이렇게 들어서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허가만 받으면 되죠. 허가만 받으면 되지 자기 땅에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동네가 보기가 좋나요? 또 뭐 보면은 뭐 무슨 식당에 바로 옆에 항상 외곽 나가면 신발보다 더 싸. 뭐는 항상 붙어 있고요. 타이어 가게는 다 붙어 있고요. 다음에 뭐 무슨 그러니까 창고 대방출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죠. 그러니까 창고 대방출 3일 남았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가봐도 똑같이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이런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 하고 지금 이런 동네가 지금 예상된다고요. 여기 지금 이거 하나 들어섰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들어섰습니다. 놔두면 이렇게 될 게 뻔하다고요. 관청에서 건물 짓지 마. 건물 지으려면 주장받아야 돼. 허가받아야 돼. 그것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것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지금 건물이 곧 들어설 겁니다. 들어선다고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건물이 들어설 곳이라고 판단되면 도로 막힐 거 뻔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를 만들 땅이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바람을 다 막게 되니까 앞으로는 건물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어라. 있는 것을 철거할 수는 없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데 나중에 이 건물을 손대려면 그러니까 이 노란선에 맞춰서 지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러니까 음식점, 식당과 뭐 조그만 매장, 뭐 판매하는 시설들은 이쪽으로 놓고 뭐 조그만 공장이나 무슨 물류 창고 같은 곳은 이쪽으로 넣어라. 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정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한 5년, 10년 지나서 A 동네가 훨씬 보기가 좋아요? 아니 살기가 좋아요? B 동네가 살기가 좋아요? B 동네가 훨씬 살기가 좋은 거죠. 놔두면 이런 어지러운 개발, 난개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어저께 하던 일 그대로만 하고 월급 받아먹고 집에 가고 그러라고 월급 주고 있어요. 지역들을 좀 더 낮게 하라고 이런 엉망진창을 좀 줄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요. 개인들이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개발계획이라고 써놔버리면 다음 주에 보실 개발법의 개발계획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개발을 성장이라고 한 거고요. 계획을 뭐라고 했고요? 방안이라고 한 겁니다. 뭐 관리야 항상 하시는 거죠. 몸매 관리, 피부 관리,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성적 관리, 아파트 관리, 자동차 관리, 서울특별시 관리, 도시군 관리, 그다음에 여기 개발 관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절반 저쪽인데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건 꼭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만 그러니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뭔가 정할 때 행정결정을 할 때 행정계획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 절차라고요. 행정의 기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 절차를 거치는 건데 각 사항마다 이 절차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죠. 여기는 바꿔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완화해준다. 기건이 들어간다. 다 됐죠. 155쪽이요. 방과 4번 성장관리 방안. 지금 이게 다 개발행위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표시 하나만 아무 소용 없고 특특 넘어가시고 꼬아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장 표시요. 시장 군수 표시요. 군수는 난개발 방제와 지역정을 고려한 계획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표시요.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괄호에 있는 성장 관리 방안, 그죠?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그 셋째 줄에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 셋째 줄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뭐 유보 보존만 쓰면 안 되겠군요. 여러분이 쓸 때는 그 셋째 줄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쓰시고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입니다. 시가와 땅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강가 길동역 앞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빈자리 없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개발할 자리가 없다고요. 주상공은 개발할 자리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 빼고 시가와 땅 빼고 시가와 땅 빼니까 어디와 어디예요? 유보와 보전인데 보전 중에서도 어느 곳은 그래도 개발하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당연히 유보용도 지역,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방안을 출입할 수 있다. 역시 셋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기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의 기. 그다음에 그 아랫줄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해서 건 동그라미요. 기, 건. 그 도면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건이 들어가야죠.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지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도면에서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절차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특시장수는 성장 관리방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 전원바에 따라 주민 표시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표시요.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일상 절차죠. 당연히 이걸 정해놓은 게 뭐였고요. 뭐 기초조사 했다고 치고 기초조사 저기 뭐 왔다 갔다 하면 화면만 어수선해지니까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일상적인 겁니다.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법조문은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작년 시험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요렇게 지문이 나왔는데 요거까지도 잡아내셔야 된다고요. 아까 유보 용도 지역은 여기가 유보 용도 지역이면 4층 이하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면 좀 더 크게, 좀 더 낮게 짓게 할 수 있다. 그게 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러니까 강화 또는 완화하여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OX. 이제 뭐 무식하게 가면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박스에 2번 유보 용도 지역 155쪽 반괄호 3번 박스에 2번 유보 용도 지역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생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양심이 있으면 이 나쁜 놈들 양심이 있으면 첫 시험에서는 다음 중 그 허가 기준 구분에 따른 용도 지역 내용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시가와 용도는 주상공, 유보 용도는 자개생, 보전 용도는 뭐 생보, 보농자 뭐 이렇게 되면 이쁜데 이 나쁜 놈들이 첫 방부터 뭐라고 했다고요? 자연녹지지에서는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작은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개생이 7번이요. 자개생이 이 자연녹지를 보고 기준을 강화 완화한다는 게 있었으니까 자개생이 유보 용도고 유보 용도는 옆이 크면 조금 높이 좀 따라가게 옆이 낮으면 좀 얘도 좀 낮게 할 수 있다. 강화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얘는 이제 이렇게 한 토막으로 들어있고 이제 얘가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얘는 딱 여기로 끝입니다. 성장 관리 방안은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거고 아무튼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고요?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만 중간 땅이 뭐라고요? 자개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계속 가야 되니까 얘는 살려두고 가죠. 다시 이제 앞쪽 가시고요. 앞쪽에 153쪽 파란 3번 그러니까 개발행위 절차요. 아까 보셨듯이 허가 신청을 놓고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다음에 허가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죠? 그러니까 김밥이요. 밥만 따로 단무지 따로가 아니라고요. 개발과 뭐와 뭐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은 세트로 가야 된다고요. 뭐 특별히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개발하는데 개똥이가 돈 벌려고 개발을 하는데 옆집에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되죠. 환경 고려해야 되고 옆집 아랫집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발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모자라면 안 되고요. 기반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얘기입니다. 그 저녁 시간은 그 40분씩 해서 데이타임으로 끊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잠깐 쉬고 준 내용들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